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트랜서핑 사례 연구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책 내용이 아니라 심리맨 엽서로 온 사연을 다루도록 할게요. 오늘 사연은요, 깃털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30대 후반의 주부이시고요. 대전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먼저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심리맨님. 언덕님의 사례 영상을 듣고 저의 경험이 생각나서 누군가에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사연을 보냅니다. 사실 보낼까 말까 고민을 좀 했어요. 저의 미숙했던 행동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서 좀 망설여졌는데 좀 더 다양한 사연을 접하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 내서 보내봅니다. 제가 사회 초년생이었을 때 직장 생활을 했던 이야기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여직원이 저 포함해서 3명이었고 12명 정도의 남자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여직원들은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요. 직급은 사원이라서 그냥 편하게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냥 언니라고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언니 2명의 사이가 좀 특이했어요. 겉으로는 친한 것 같아 보이지만 묘하게 서로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와 둘이 있을 기회가 있으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했죠. A라고 하는 언니가 있고 B라고 하는 언니가 있다고 할게요. A 언니는 B 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니?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 라고 하고 B 언니 역시도 A 언니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면서 그 언니는 사실 좀 성격이 좀 그래 라면서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면서요. 저한테 동의를 구하더라고요. 저는 사회 경험이 없어서 누구의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몰랐고 A 언니와 있을 때에는 A 언니에게 동의했고 B 언니와 있을 땐 B 언니에게 동의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일어났죠. B 언니가 저에게 A가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 한 게 없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런 거 없다고 했는데요. 언니가 괜찮으니까 이야기해보라고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안 좋은 뜻으로 한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B 언니가 가만히 있을 줄 알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B 언니는 당장 사무실로 가더니 A 언니한테 저한테 들었다면서 제가 한 이야기를 다 해서 두 언니가 싸우게 됐어요. 그 싸움의 원인은 당연히 제가 B 언니한테 전달한 말로 인해서 일어난 싸움이었고요. 그날 이후부터 회사를 가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서의 여직원 2명이 싸워서 분위기가 냉랭했고요. 부서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싸움의 원인이 제가 전한 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저에 대한 태도가 냉랭해졌거든요. 사건은 일어났고 수습은 해야 하는데 도저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먼저 사회생활을 해본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가 힘들면 그냥 관둬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디를 가더라도 그런 일은 항상 일어나는 거니까 그냥 버텨라 하는 사람도 있었죠. 저는 버티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저만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단 말이 있잖아요. 지금은 냉랭해도 제가 계속 웃으면 언젠가는 그들도 웃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절대 남의 험담을 하지 않는다. 싸움이 일어난 이후에 그 언니들이 저를 험담하는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서로 험담을 주고받아서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저는 어떠한 말을 들어도 험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욕까지 들었지만 험담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계속 출근을 했죠. 직원들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해갔습니다. 저를 안 좋게 보던 시선들도 말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끊임없이 저를 험담하는 그 언니를 안 좋게 보게 되었죠.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바뀌기까지 몇 달의 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그 시간을 버티는 건 끝이 안 보이는 길을 가는 기분이었지만 제가 세운 원칙 두 가지가 저의 상황을 바꿔줄 것이라고 믿고 매일 출근을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상황이 바뀌었고 1년 후에는 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회사를 이직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트랜서핑의 경험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깃털님의 사연이에요. 네, 깃털을 뭐 그려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뭐 깃털이 아니라 낙엽같이 그렸는데, 아무튼, 네, 깃털님의 사연이고요. 지난번에 사연 주신 언덕님, 네, 대학원 재학 중인데 교수님과의 좀 갈등이 있었던 분이죠. 언덕님 사연을 듣고 이제 떠오른 사연을 나눠주셨습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형태로 사연을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얼마나 힘들었을까? 네, 정말 마음고생이 심했을 것 같아요. 직장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여기 계속 다니자니 정말 눈치가 보이고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진 격이랄까요? 예, 그냥 착한 게 죄죠. 착한 게 죄. 가만히 들어주고 받아줬더니 나중에 양쪽에서 공격을 당한 꼴이 돼버렸습니다. 이런 경우 있죠. 예, 직장에서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조언해 준 것처럼 어딜 가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어딜 가나, 뭐, 심하게 말하면, 소시오패스, 가스라이터, 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또는 펜듈럼에 걸려들지 않도록 우리가 자신을 방어하는 게 중요하지, 무작정 옮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는요, 옮겨야 되는 회사도 있어요. 그런 조직은 보통 직원들이 머무는 그 시간이 짧죠. 네. 계속 순환율이, 회전율이 아주 빠릅니다. 계속 새로운 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그런 회사, 조직도 있죠. 어떤 조직은 그런 조직 문화 자체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또는 그런 수준이 문제이기 때문에 나와야 하는 곳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버텨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버티기, 굳히기로 들어가신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깃털님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쪽에서 볼 때는 너는 왜 왼쪽에 있니? 이러고 저쪽에서 볼 때 너는 왜 오른쪽에 있니? 뭐 이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서로 기준이 달라지니까. 그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왼쪽에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네. 정치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사람이 너는 좌파야, 너는 우파야. 나는 사실 좌파도 우파도 아닌데 나를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재단을 해요. 네. 이런 게 뭐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른다. 네, 이런 태도를 가져야 돼요. 모른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모르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모른다는 게. 알죠, 당연히. 알지만 모른다, 이게 돼야 돼요. 알지만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닐 수가 있다. 내가 아는 게 틀릴 수도 있다. 인간관계에서는 특히 그렇습니다. 네.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여러분 또 드라마 추천을 제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들의 블루스 보시는 분 계시죠? 우리들의 블루스. 노희경 작가가
참여한 드라마죠. 네, 그리고 나의 해방일지라고 있죠. 아마 이게 박혜영인가요? 작가가? 나의 아저씨 작가. 이 두 개의 드라마를 추천합니다.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는 이제 강추입니다. 강력 추천. 네. 정말로 이거는 심리치료 드라마고요. 교재로 써도 되고요. 정말 좋은 드라마예요. 네. 이거를 한번 보세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거를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모른다. 많은 오해와 갈등. 네.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 건져야 될 게 있다면, 네. 모른다. 이거를 배워야 돼요. 이 우리들의 블루스를 한번 보세요. 네. 정말 사람은 그 사람의 처한 그 사정을 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 사연을 다 전해 듣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네. 굉장히 행복해 보인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네. 저 사람이 지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있는 것 같다고요? 그래서 불행해 보인다고요?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네.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굉장히 한가해 보입니까? 모르는 겁니다. 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 유복. 예, 판단 유복. 이게 굉장히 필요한 건데, 근데 사람은 항상 이렇게 빠르게 판단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야 사는 게 좀 수월해지거든요. 뭔가 미해결된 상태를 우리는 인내하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쉽게 판단하는, 습관을 좀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태도를 견지를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네. 저 역시도 트랜서핑을 얘기하고 이런 이치를 얘기하고 상담을 하고 하지만 조언도 하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요. 모른다. 네. 모른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모른다라는 게 알지만 모른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이런 태도를 견지한다면 계속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모르면서 나는 다 안다. 이게 이제 제일 위험하죠. 정말로 모르는데, 누가 봐도 모르는데 자기는 다 안돼.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하고 많은 지식을 쌓으면 사실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점점. 예. 물론 이제 자기 분야의 이야기를 할 때는, 힘을 주어서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모른다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하는 게 있죠. 아무튼, 깃털님은 이제 이런 상황에 처한 거예요. A라는 여직원과 B라는 여직원 사이에서 나는 A라는 언니도 좋고 B라는 언니도 좋고 그런데 A와 B가 앙숙이야. 그래서 A가 깃털님을 만나면 B를 험담하고 B가 깃털님을 만나면 A를 험담하는데 A도 거절하지 못하고 B도 거절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좀 난처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음으로써 양쪽의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들어주고 맞지 이렇게 하니까 예 이렇게 했겠죠.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된 거예요. 그래서 A와 B 양쪽에 공격을 당하고 중간에 이것을 지켜본 직장 동료들도 야 제가 저 얘기를 해가지고 A와 B가 저렇게 됐대. 이렇게 이제 오해를 사게 된 거죠. 참 억울한 노릇이에요. 억울한 노릇이에요. 당장 부딪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누가 봐도 억울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상황에서 조용히 벗어나는 전략을 택하셨어요. 예, 부딪히지 않으시고 굉장히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고요. 사실상 트랜서핑의 이치를 잘 밟아 나가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벗어나신 것 같아요. 그걸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의도의 조율을 하신 거예요. 의도의 조율을. 일방적으로 부정사념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자극이 주어진 거죠. 험담을 적당히 하는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뒷담화라 그러죠. 이런 것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어떤 수위가 있죠. 예, 선이 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힘든 얘기하는 것도 선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때라는 것도 있고요. 그 사람이 들어줄 수 있을 때에 들어줄 수 있을 만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구장창 특정인을 불러서 주구장창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험담을 쏟아붓는다면 이 사람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 보고 감정 쓰레기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감정 쓰레기통이 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분이 굉장히 양쪽에서 휘둘리면서 에너지가 많이 소진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몰아가는 펜듈럼의 환경 가운데 내던져진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펜듈럼에 크게 휘둘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느냐. 의도의 조율을 잘하셨다. 의도의 조율을. 부정사념이 강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네, 억울하잖아요.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변명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지 않았어요. 이게 뭐냐면 현실과 맞서 싸우지 않은 거예요. 드러난 현실, 이미 펼쳐진 현실에 손을 대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무기력하게 끌려가느냐?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의 조율이 된 거예요. 의도의 조율을 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깃털님께서 원칙을 정하셨다는 게 상당히 지혜롭게 잘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원칙을 정하셨어요. 근데 이 원칙이 간단해요. 두 가지. 예, 명쾌해요. 그리고 이 원칙 자체가 트랜스서핑 이치에 부합을 해요. 원칙이 생기면요. 방향이 생겨요. 방향. 그리고 이 원칙에 대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억지로 원칙을 세워서 애쓴 게 아니라 확고한 믿음이 또 뒤따라 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믿음을 근거로 꾸준한 행동을 했어요. 행동을 꾸준히 지속했어요. 지금 이치에 다 들어맞죠? 믿음 플러스 행동이 뭐예요? 이게 의도예요. 믿음 플러스 행동이. 예. 그리고 지속을 했어요. 원칙은 뭐예요? 방향이에요. 방향. 목표죠, 일종의. 그래서 정확히 트랜스서핑에 부합한 행동을 하셨다. 네. 깃털님께서 마음을 바꿔서 영향받지 않고 이제 저 멀리 이중거울에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인 행동으로 긍정사념을 방사하면서 지속을 했어요. 행동과 태도를.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달 지나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예. 오히려 나를 험담하고 비난했던 A와 B의 상태가 다 드러나 버린 거죠. 직장 내에서 오해가 풀리고, 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네, 아주 잘하셨어요. 그래서 결과까지도 정확하게 경험을 잘 하셨습니다. 보통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제 진실은 드러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이걸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죠. 네, 세상에 진실이 있냐, 진리가 있냐, 참이 있느냐, 항상 거짓이 판치는 세상 아니냐, 불의한 권력이, 거짓이 참된 것을 다 밟아버리는 그런 세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분노하다가 때로는 무기력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더 넓게 여러분들이 눈을 들어서 펼쳐놓고 보신다면 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진실은. 네. 뭐 여러분들이 안 받아들여지신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확고합니다. 그래서 뭐 억울하니 어쩌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요동하지 않아요. 크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일순간에 오해일 수도 있죠. 오해를 받았죠. 얘기를 했어요. 안 풀리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냥 저의 진실에 입각해서 계속 저의 행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오해가 풀립니다. 안 풀리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예, 안 풀리면 어쩌겠어요. 그러나 풀려는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저는 오해를 사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만약에. 그렇다 한다면은 오해는 풀리게 돼 있고요. 그렇게 풀리고 나면은 오히려 더 그 진실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심이니까, 진심이죠. 진심. 예, 이 진심은 통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사사로운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이러한 어떤 환경이 왔을 때 여기에 휘둘리지 않고 잘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터널에 들어갔는데 입구가 보여야 되잖아요. 출구를 이 조그만 빛이라도 좋으니 출구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길이 보이잖아요. 출구가 안 보여. 그럼 동굴에 들어간 거잖아요. 동굴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길을 잃어요. 나올 길을. 근데 터널은 들어가면 출구가 보이고요.
아주 점 하나의 출구가 보이더라도 그것을 향해 가면 출구가 크게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걸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글 쓴 것 자체가 잘하신 게 뭐냐면은 언덕님의 사연을 접하시고 언덕님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개념이 아니라 언덕님의 경험과 유사한 경험을 그냥 나눠주는 거였죠. 보통 우리가 심리극을 하게 되면 나누는 시간이 있거든요. 이제 어떤 주인공의 무대가 끝나고 나면은 관객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느낌을 받았는지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겁니다. 그때 조건이 조언하지 말 것, 이 조건이 있거든요. 보니까 이 해방클럽도 그런 조건이 있더라고요. 해방클럽도 사이코 드라마 공부를 했나 싶을 정도로 우리들의 블루스하고 해방클럽, 나의 해방일지 이 드라마에서도 그러한 면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이코 드라마의 어떤 속성이 잘 드러나 있어요. 아무튼 조언하지 않으시고 경험을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말씀드릴게요. 펜듈럼을 인식했든 못했든요. 이치에 맞으면 작용하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A와 B 언니들 틈새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아마 그 당시에는 펜듈럼이라고 생각하진 못했겠지만 이치에 맞으면은 몰라도 통과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듈럼의 대처 방법에 잘 부합하도록 행동을 하셨죠. 현실에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았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 더 초점을 맞췄고 항변하지 않고 잘 통과하셨고요. 휩쓸리거나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결국은 펜듈럼의 먹구름이 지나갔고요. 모든 게 밝아지고 나니까 모든 게 드러났어요. 빛이 비추면 드러나게 돼 있죠. 이제 펜듈럼은 먹구름. 처음에는 펜듈럼의 먹구름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었어요. 전부 다. 특히 깃털님에게 더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런데 방향을 잃지 않고 꾸준히 한 곳을 향해서 태도를 지속하고 의도의 조율을 한 결과 먹구름이 하나씩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밝게 빛이 비추기 시작했어요. 빛이 비추면 어두운 게 훨씬 더 극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죠. 결국은 A와 B의 태도, 속성,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네, 이런 일은 전형적인 형태다. 전형적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하든 나타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이렇게 풀릴 수 있는 일인데 아주 잘 풀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내가 밝고 투명하면요. 넘어져도 코앞에 금덩어리가 놓여져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밝은 에너지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밝고 맑고 투명하고 고온 에너지, 중요성 제로의 상태 이걸 유지하고 있으면요. 주위에서 뭐 어떻게 나를 걸고 넘어지고 모함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심지어 내가 넘어지더라도 넘어진 그 눈앞에 금괴 하나가 놓여 있다니까요. 1등 로또 1등 당첨금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내 에너지가 밝으면 결국에는 사필귀정이라고 그러죠. 모든 게 다 바르게 되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에너지가 어둡고 탁하고 공격적이고 손상되어 있고 이런 상태가 되면요, 아무리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도 그리고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도 그 발 아래 뭐가 있냐면 똥이 있습니다. 똥을 밟게 돼 있어요. 똥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른다. 역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모른다. 뭘 모릅니까? 이 환경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 지금은 이렇게 억울하고 사방이 내가 사면초가의 상황인 것 같지만 모른다. 이 현실이 펼쳐진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아직 모른다. 지켜보자. 그러나 모든 환경은 나를 성장시키고 배우게 하는 환경이며 내가 떳떳하면, 내가 잘못한 게 없다면, 내가 진심을 가지고 행동한 것이라면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니 당장 사람들이 모르고 나도 이 상황을 모르니 올 곳이 내 길을 가면서 기다리자. 몸을 사리면서 기다리자. 자,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동이 트고 해가 비추면 모든 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이치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시는 게 좋아요. 믿으시는 게 좋은데 뭐 억지로 믿을 수는 없잖아요.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면 좋죠. 깃털님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더 이런 쪽의 믿음이 강화되셨을 거예요. 네, 계속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져보세요. 지금 어떠한 환경에 처했든 간에 이후 환경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른다.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고 또 의도하는 게 있다면 이 모든 환경은 결국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고 성장시켜서 이것이 지나갈 것이고 나는 통과할 것이고 그리고 나면 훨씬 더 나는 밝고 맑고 강한 에너지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의도한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네. 결국은 모른다는 태도가 훨씬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요, 이 A 언니, B 언니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깃털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착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착한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착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지, 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히 나쁘고 완전히 착하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어느 정도 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죠. 예. 우리에게는 다 독이 있습니다. 독 얘기를 좀 해볼게요. 독을 지닌 뱀이 독사잖아요. 사람도 독이 있어요. 독이. 네. 어디에 이게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치명적인 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예. 모두에게 어느 정도의 독이 있는데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살면서 거의 뭐 반 미쳐서 날뛰는 그런 때가 있어요. 뚜껑 열린다고 그러죠? 예. 그냥 미쳐서 날뛸 때가 있다고요. 예. 이때 독이 나가죠, 독이. 예. 도끼를 품어서 독이 나가요. 이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저는, 예, 지금도 생각하면 눈에 선명하게, 예, 눈에 선한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독이 뿜어져 나온 그냥 예, 상대방이 무서워서 막 벌벌 떠게 할 정도로 이렇게 독이 뿜어져 나온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많이 돌아봤죠, 제 자신을. 예,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남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가 남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내 스스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건드려지냐 안 건드려지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구에게나 이런 독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을 쏩니다. 독을 쏴요. 독침을 쏴요. 상대방을 그래서 독을 먹이죠. 그리고 스스로도 독을 뿜다가 스스로 독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누구나 어느 정도의 독성은 있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독성을 제어하면서 삽니다. 제어하면서 살아요. 왜 프로이드 할아버지 말로 얘기하면은 슈퍼에고로 인해서 이들을 통제하면서 사는 거죠. 뭐 부모 자녀 간에도 이렇게 뚜껑 열리고 독을 쏘는 경우가 있고 커플 부부 관계에서도 있고 직장인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큰 소리가 오가고 네, 뭐 심하면 막 주먹다짐 하는 경우도 있죠. 남자들 사이에서는. 자, 이제 막 독이 이제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밖으로 독을 막 쏘아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능동 공격형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쌈딱이죠. 그냥 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독을 쏘면서 다니는 사람. 이제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또는 밖에서 대놓고 쏘진 않는데 안으로 은근히 독을 품으면서 사람을 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수동 공격형 에너지 뱀파이어가 될 수 있는데요. 독버섯과 같은 거죠. 건드리면 예, 독을 먹습니다. 예. 그런 사람은 피하거나 거리를 두는 게 좋고요. 그 이외에는 대체로 상황에 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해 줘야 돼요. 예, 본인도 모르고 그러다가 후회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은 틀리지 않지만 상황은 잘못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사람은 뭐 특별히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닌데 그 안에 독이 뿜어져 나온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한번 그런 독을 뿜어본 사람은 압니다. 아, 나는 모른다.
내가 어떻게 또 터질지 나는 나를 확신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모른다는 태도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큰 무너지는 경험을 했잖아요. 큰 충격을 스스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태도 또는 용서하는 태도, 관용적인 태도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그분은 그런 독을 뿜음으로써 많은 것을 배운 겁니다. 아, 내 안에 이런 독성이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잘못하면 남을 다치게 하고 나도 다치게 할 수 있구나.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독성을 관리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커플, 부부 또는 직장인, 동료 관계에서도 이걸 아는 사람은 관용적인 거예요. 관용적인 거. 이걸 모르는 사람 이제 자기 잘났다고 하면은 이제 독이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독을 쏘는 사람, 의도적으로 독침 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만나면 그냥 험담하는 게 이게 이제 습관이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험담을 하기 위해서 험담거리를 찾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서 돌아다니면서 험담거리가 다 걸려들어요, 그 사람은. 예, 왜냐면 험담하는 맛에 살거든요. 뭐 싫어하는 것 같고 뭐 짜증나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은 그 쾌감을 느끼면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험담이라는 안경을 끼고 있어요. 안경. 그걸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접하면서 딴지 걸 것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만 눈에 보여요. 예. 쌈딱, 딴지 걸기, 전문가, 험담 전문가, 예. 험담 1급 자격증 소지자, 예. 일기 그것도. 자, 이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냥 같이 있는 것 자체로 진이 빠져요. 계속 있으면 엮여요. 이 깃털림처럼. 엮이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구실을 내세워도 좋으니까 가급적 피하셔야 돼요. 가급적. 그래서 나를 안 찾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좀 대처를 하는 어떤 처세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더 확실한 처방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에너지를 밝게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 에너지를 밝고 강하고 균형 잡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에너지 뱀파이어가 눈이 부셔서 못 옵니다. 함부로 못 와요. 자,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험담, 비난, 뒷담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할 수 있습니다. 험담, 뒷담화 이런 거 절대 안 된다. 너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 스스로도 깨끗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도 다 독성이 있다니까요. 적당히 독을 쏟아내면서 관리를 해야죠. 관리를 해독하면서 살아야죠. 이 독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동종요법이라고 있죠. 동종요법. 예. 이 동종요법에도 제가 알기로는 이런 독성 물질이 아주 극소량이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몸에 적극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그래서 같은 종류 뭐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종류, 예, 그것을 주입을 해서 치유 효과를 내는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동종요법을 공부한 건 아니고요. 예전에 그 의사분 중에 아시는 분이 동종요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실험이랄까 이제 그런 대상으로, 예, 제가 자원해서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독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독을 품고만 있어도 안 되고 적당히 해독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뒷담화하는 거를 너무 그거 자체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직장 생활 하다 보면은 그런 자리가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직장 동료보다는 집에 와서 동네에서 친구 불러내는 게 훨씬 안전하죠. 네. 그렇게 해서 푸는 게 안전하고요. 매번 그렇게 험담하고 그런 게 아닌 바에야는 특정한 상황에서 우리가 힘든 걸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럼 풀어내야 됩니다. 혼자 감당이 안 되는데 들어줄 사람 불러내서 풀어내야죠. 그런데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 그런 얘기 뭐 친구나 동료한테 할 때는 만약에 불러내면요, 맛있는 거 사주면서 하세요. 예. 안 그러면 돈 내고 하시든가. 그러지 않으면은 이게 상대방이 지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고맙다. 예. 너 때문에 내가 오늘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주면, 예, 얘기 들어준 사람도 고맙죠. 그리고
어떤 아무리 얘기를 상대방이 잘 들어줘도요, 그 사람한테 힘든 얘기만 자꾸 하지 마세요. 그러면 사실 얘기 잘 들어주는 사람일수록 거절을 잘 못해서 그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어준다고 그래서 그게 진짜 잘 들어준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들어준 것이 정말 고맙고 감사하긴 한데, 할 수 있다면은 좋은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지 힘들 때만 찾으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상담자죠, 상담자. 상담자한테 갈 때는 전문 상담을 한다는 생각으로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이제 나중에,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좀 끊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험담은요, 이게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걸 안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연습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깃털림의 원칙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는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두 번째는 남의 험담하지 않는다. 네, 굉장히 원칙을 잘 정하셨죠? 트랜서핑 원칙도 그거잖아요. 비판, 비난 뭐 이런 것은 하지 않잖아요. 예, 댓글로 뭐 뉴스 댓글 뭐 이런 거 그렇게 뭐 험담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거 하지 않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가급적 그런 걸. 그죠? 그래서 남의 험담을 절대 하지 않는다는 원칙 잘 세우셨고요. 그리고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웃으면서 인사를 한다. 이게 안에서 막 진심으로 올라온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한동안은. 그런데 원칙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행동은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예, 하늘을 울리는 거죠.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통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먼저 인사합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먼저 인사하면 상대방이 인사를 하게 돼요. 예, 먼저 웃으면 상대방이 웃게 돼요. 먼저 인사했는데 인사를 안 받거나 먼저 웃었는데 찡그리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내가 웃어주고 인사한 그 에너지 몫은 내게 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주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면서 오늘 깃털님의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덕님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님들도 도움이 되시고 비슷한 사례들이 막 떠오를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깃털님처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뭐 큰 사연 아니어도 좋아요. 이런 소소한 하나의 장면, 딱 한 장면이잖아요. 이런 하나의 장면들이 쌓이고 쌓이면 그래서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 이게 나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아, 이런 일들이,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일이구나. 아, 이런 일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안에 이러한 중요한 이치들이 들어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고 현장에서 트랜서핑을 적용하는데 훨씬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깃털님께 깃털처럼 가벼운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좋은 에너지, 감사의 마음 이 순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트랜서핑 해킹 더 매트릭스 책에 있는 사례를 다루는 것으로 이어갈게요.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